여러분의 내일을 응원하며 성공의 열쇠를 함께 찾아갑니다. 성공예감 이대호입니다. 누구나 한 번쯤 로또 복권에 당첨돼보고 싶다라는 꿈을 꾸게 되죠. 그런데 이렇게 복권이나 아니면 값비싼 경품에 당첨이 돼도 세금을 내야 된다고 합니다. 역시 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이 있다. 슬기로운 세무생활 시간에 알아보죠. 누리세무그룹의 김철훈 세무사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보통 우리가 일하지 않고 버는 소득, 불로소득이라는 표현을 쓰는데 네. 우선은 이 불로소득이라는 게 세법에서도 쓰이는 표현인가요? 세법에서는 불로소득세 뭐 이렇게 딱히 명칭을 정해서 있는 세금은 없어요. 네. 그래서 뭐 진행자분께서 말씀하셨듯이 불로소득이라는 게 뭐 안이불 뭐 일할로 해서 일하지 않는 데 얻는 소득을 불로소득이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네. 뭐 반대말은 이제 일해서 얻는 소득이 되겠죠. 소득에는 이제 여러 가지 종류가 있는데요. 그 종류에 맞게끔 세금이 다 있어요. 네. 그래서 세법에서 보는 뭐 일하고 얻는 소득의 대표적인 게 이제 근로를 하고 받는 근로소득이라든지 그렇죠. 아니면 내가 일하고 받는 사업소득이 될 거고요. 일하지 않고서 얻는 소득의 대표적인 게 이제 부동산 같은 걸 내가 빌려주고 그 부동산 뭐 지대를 받는 이익이라든지 아니면 돈을 은행에 넣어놓고 받는 이자 소득, 뭐 배당 소득, 그리고 뭐 부동산을 팔면서 버는 이제 양도소득 같은 것들이 있을 거예요. 네. 그래서 세법에서 이제 불로소득세라고 해서 따로 있는 건 아니고 뭐 일하고 얻는 소득이든 일하지 않고 얻는 소득이든 세법에서는 다 종류별로 맞게끔 세금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러면 뭐 부동산이나 주식 투자 네. 혹은 코인이나 미술품 이게 되게 다양합니다. 네. 이런 것에 대한 투자 차익이나 어떻게 보면 증여랑 상속도 불로소득으로 볼 수 있잖아요. 이제 그 전에 먼저 이제 소득에 대해서 구분에 대해서 먼저 볼 필요가 있는데요. 네. 소득이라는 게 이제 일을 한다거나 아니면 내가 자산 운용을 통해서 뭐 투자를 해가지고 얻는 그 결과로 얻는 수입을 소득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여기서 이제 부동산이나 주식이나 뭐 가상화폐 이런 것들을 투자를 하고 그걸 통해서 이제 얻어들이는 수입 같은 경우는 소득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네. 소득 중에서 뭐 일하지 않고 얻은 소득이라고 해서 불로소득은 뭐 얘기를 할 수 있지만 증여나 상속 같은 경우는 내가 일을 한다거나 아니면은 뭐 자산 운영을 통해서 그 결과로 얻은 수입이 아니기 때문에 소득 자체가 아닙니다. 그래서 불로소득도 아니게 되는 거고요. 그렇다 하더라도 이제 투자를 해서 얻어도 불로소득이라고 하더라도 소득세라는 세금을 내게 되고요. 네. 증여를 받거나 아니면 상속을 받는다고 하더라도 증여세, 상속세라는 세금을 통해서 전부 다 세금은 내게 됩니다. 어떤 일종의 소득이라고 볼 수는 없지만 네. 어찌됐든 간에 세금은 붙는다. 네. 피할 수 없다. 심지어 로또 복권에 당첨이 돼도 세금은 내야 되는 거죠. 이거 많이들 헷갈려 하시는데 복권에 당첨되면 세금이 얼마나 나가요? 일단 결론부터 말씀드리면은요. 일단 로또 1등에 당첨이 되면 네. 생각만 해도 행복한데 30%가 세금으로 나간다고 보면 됩니다. 30%. 네. 로또도 이제 법에서 정한 이제 기타 소득의 한 가지 종류입니다. 그래서 기타 소득세를 내는데 기본적으로 복권 당첨금은 한 20%였어요. 지방세까지 포함해서 22%였는데 많은 분들이 기억하실 거예요. 뭐 준비하시고 쏘세요 얘기했던 네. 주택복권. 이때까지만 하더라도 이게 2006년까지 있다가 이제 없어졌는데 이때까지만 하더라도 당첨금이 뭐 최고 5억까지 가긴 했고 보통은 이제 3억 정도였어요. 그래서 뭐 상대적으로 로또만큼 거액은 아니었는데 이제 로또가 나오고 나서부터 10억 단위로 가니까. 맞습니다. 10억, 20억 가니까는 상대적으로 이제 많이 거액이죠. 그래서 로또세라고 해서 3억을 넘는 분의 금액에 대해서는 이제 30% 지방세까지 포함하면 33%를 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33%. 네, 맞습니다. 당첨금이 3억 원을 넘으면 33%. 네. 그러니까 한 10억짜리 당첨이 되면은 네. 거의 한 7억 정도 좀 안 되게 예. 손에 쥘 수 있다라는 건데 그거라도 당첨됐으면 맞습니다. 10억이 당첨되면 2억 9,700만 원을 내게 되고요. 예. 20억이 당첨되면 6억 2,700만 원, 아. 거의 30%씩 세금을 내게 된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도 그게 어딥니까? 또 하나가 아주 오래전 얘기인데 한 20년 가까이 됐을 겁니다. 한 연예인 가족이 미국 카지노에 놀러 갔다가 100억 원짜리 잭팟이 터졌다고 해요. 예. 근데 실제로 손에 쥔 돈은 한 20억 원이 조금 넘었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럼 그만큼이 다 세금이었다는 걸까요? 네, 세금입니다. 한 20년 전 일인데 예. 뭐 배우 손지창 씨 가족 여행을 가서 예. 이제 장모가 라스베가스에서 휠 오브 포춘이라고 이렇게 물레방아 수레바퀴 같은 큰 걸 돌리는 게임에서 이제 그 당시 환율로 한 100억 조금 넘게 이제 당첨이 됐어요. 근데 그 당첨금을 일시불로 받게 되면은 뭐 전체 금액의 40%만 받게끔 되어 있고요.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벌써 60억이 날아가서 40억으로 바뀌었고, 이걸 일시불로 받을 거냐 나눠 받을 거냐에 따라서. 네. 그리고 또 외국인이라서 외국인 세금이 추가가 돼가지고 그 40억에서 30%를 또 추가로 떼이게 되었어요. 그래서 미국에서 세금으로만 한 70% 가까이 떼고 받으셔서 105억이 당첨됐지만 최종적으로 이제 받은 건 한 23억 정도만 받았다고 합니다. 그래도 그것도 엄청난 금액인데. 근데 명목상으로 100억 그랬는데 20억 네. 가져오니까 이게 또 사람 마음이라는 그쵸. 게 좋지는 않았을 것 같기도 하고. 우리나라에서도 보면 합법적인 카지노가 있습니다. 네. 경마장, 경륜장도 있고요. 네. 사행성 업종이지만 이것도 합법이니까 또 여기서도 세금을 낼 거란 말이죠. 얼마나 떼갈까요? 이제 우리나라 카지노나 경마장에서 이제 벌리는 돈들은 당첨되는 돈들은 복권이랑 동일하게 세금을 뗍니다. 그래서 3억까지는 지방세 포함해서 22%, 네. 3억 초과분에 대해서는 지방세 포함해서 33%인데 만약에 아까 말씀드렸던 뭐 연예인 장모가 우리나라 카지노에서 100억이 당첨됐다고 한다면은 네네네. 방금 말씀드린 세율을 곱해서 대략 한 67억 정도를 받게 돼요. 미국에서 받았던 거에 한 3배 정도 받게 됩니다. 네, 여기 이제 추가로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자면 네. 이제 당첨되기 위해서 돈을 아무리 많이 쓰더라도 카지노의 슬롯머신이나 아니면 경마 관련 당첨금은 그 당첨될 당시에 넣었던 금액만 비용으로 인정이 되는데요. 이걸 예를 들어보면 경마나 카지노에서 계속해서 게임당 10,000원짜리를 제가 게임이 계속해서 졌어요. 네. 1,000만 원을 날렸어요. 네. 근데 마지막에 극적으로 이제 당첨이 돼서 1,000만 원을 벌었다면 예. 나는 1,000만 원 쓰고 1,000만 원을 번 것 때문에 본전이 되긴 하지만 예. 이제 세법에서는 마지막 게임에 넣었던 돈 그 10,000원만 비용으로 인정이 되기 때문에 1,000만 원에서 10,000원을 뺀 999만 원에 대해서 세금을 22%를 우와. 내야 됩니다. 1,000만 원을 썼고 마지막에 1,000만 원을 벌어서 본전이 아니라 네, 그냥 10,000원을 투입하고 1,000만 원을 번 거에 대해서 세금을. 맞습니다. 이야. 이거 우리가 꼭 알아야 되겠네요. 좀 억울하죠? 그렇다고 해서 우리 뭐 이거 카지노 가서 한 번씩 땡기자고 하시는 그 말씀은 아닙니다. 참고로만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또 우리가 뭐 저희도 간혹 조금 뭐 매트리스라든지 네. 이제 고가 경품을 보내드리는 때가 있거든요. 또 이벤트 경품 같은 거 어디 뭐 네. 마트에서도 많이 하지 않습니까? 온라인에서도 많이 하고 그런 상품권, 경품권 같은 거 받았을 때 여기에도 세금이 붙겠죠? 네, 맞아요. 이런 걸 기타 소득이라고 정해놨는데요. 이제 원칙적으로 이벤트라든지 아니면 경품에 당첨이 돼가지고 뭐 돈으로 받는다든지 상품권이나 아니면 현물로 받으면 다 세금을 내야 돼요. 그래서 이제 경품 광고 같은 걸 보면은 밑에 이제 작은 글씨로 적혀 있는 게 제세 공과금은 뭐 당첨자가 부담합니다라는 아하. 문구가 있는 이유가 이게 그 이유가 당첨이 되더라도 이제 각종 세금이나 공과금들은 네. 이걸 누가 부담하느냐에 따라서 이 세금과 공과금까지도 상품이 될 수도 있어요. 세금까지도. 아. 네. 그래서 원천세나 부가세 문제들도 나올 수 있는데 네네네. 근데 이게 금액이 이제 작은 것까지도 문제를 삼으면 좀 곤란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 뭐 3,000원짜리 커피 쿠폰 주면서 예, 세금 내라고 하면 네. 이거. 작은 금액은 원칙적으로 기타 소득은 뭐 세금이 되지만 5만 원 이하는 안 냅니다. 아. 그래서 성공예감 커피 쿠폰 같은 경우는 그 마음은 5만 원이 훨씬 넘지만 이제 금액적으로 5만 원 초과 네. 안 되기 때문에 예. 세금은 발생 안 합니다. 저희가 좀 노력을 해서 여러분이 세금을 내실 수 있는 고가의 경품을 좀 드려야 되는데 예, 더 노력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5만 원 이하 경품은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된다. 예. 가끔 보면은 진짜 큰 거 있습니다. 막 자동차 같은 게 네. 경품에 걸리는 경우가 있는데 네. 이럴 때는 그러면 세금이 훨씬 더 크게 나올 수도 있겠죠. 많이 나올 수 있습니다. 자동차라든지 이제 예. 때에 따라서는 부동산을 경품에 당첨되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오피스텔 분양하는 회사에서 경품을 이제 상가를 상품으로 건 적이 있는데 네. 이제 상가 같은 경우는 추가적으로 그 상가 건물의 10%가 부가가치세예요. 예. 이거를 누가 부담하느냐에 따라서 이제 그 부가가치세 10%까지도 기타 소득에 이제
들어가기 때문에 세금이 크게 달라지게 되고요. 뭐 그렇다 하더라도 아무리 그래도 상품을 뭐 큰 금액을 받고 그 경품에 대한 세금을 낸다 하더라도 받은 거에 일부 한 20% 정도만 내는 거기 때문에 뭐 차를 예를 들어서 차를 받으면은 차값의 20% 정도만 내기 때문에 배보다 배꼽이 커지는 일은 사실 많지는 않는 것 같네요. 그래도 일단 거기 보는 이제 세금뿐만이 아니라 부가세까지도 네. 따라 붙는다라는 거. 맞습니다. 근데 만약에 이런 경품이나 아니면은 어디에서 뭐 카지노에서 내가 돈을 땄거나 이럴 때 이거를 누가 알아서 국세청에서 조사해서 떼갑니까? 아니면 내가 성실하게 먼저 신고를 해야 되는 겁니까? 근데 대부분의 이러한 소득들이 세금을 먼저 원천 징수를 통해서 돈을 줄 때요. 예. 이제 지급하는 사람이 먼저 떼갑니다. 이유는 이제 소득자가 세금을 안 내고 도망가는 경우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럼 원천징수처럼 떼고 주는 거예요? 맞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돈을 받은 사람이 직접 다시 한번 신고하는 뭐 체계로 되어 있는데요. 짤없네요, 그냥. 네. 예를 들어서 이제 A라는 사람이 네. 뭐 1억을 받는다고 하면은 그 사람에게 A에게 돈을 주는 사람이 1억을 다 주는 게 아니라 네. 뭐 2천만 원 정도는 미리 떼고 8천만 원만 주고요. 돈을 받은 이제 A는 다음에 이제 세금 신고를 하면서 그 미리 떼인 세금 2천만 원을 기납부 세금이라는 걸 통해서 그 금액을 빼고 나머지만 납부하는 흐름이에요. 네. 근데 이제 복권 당첨금 같이 몇몇 개 법에서 정한 소득은 따로 5월에 세금 신고하지 않고요. 그냥 당첨금 받을 때 원천 징수만 해서 과세가 끝나게 되고 이런 걸 분리과세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김호수님이 세금 내더라도 제발 당첨됐으면 좋겠네요 보내주셨고, 김수경님, 저는 냉장고 당첨된 적이 있는데요. 제세 공과금이 꽤 많이 나왔어요. 많이 나옵니다. 그래도 이 당첨됐다라는 게 어딥니까? 이게 대박이네요. 강신광님도 그렇고 몇몇 분들이 질문을 주셨는데, 로또 당첨금 받았을 때 네. 가족 명의로 나눠서 수령하면은 이거 어떻게 되냐고. 근데 이게 보통 복권 같은 경우에는 당첨자 한 명한테 수령이 되지 않나요? 이거는 네. 복권 사업단에 한번 물어봐야 되겠는데. 보통 이제 당첨금을 받게 되면 그 당첨된 사람이 받는 거고요. 예. 그 외의 사람이 받게 되면은 증여가 되게 됩니다. 그렇죠. 네. 그래서 이거는 우리가 공동으로 200원씩 모아서 5명이 산 거예요. 증빙을 해야겠죠. 그게 입증이 될지 모르겠네요. 이거 좀 복잡해지는데요. 그래서 최근에 연금 복권 같은 경우를 예. 이제 아버지가 다 세트로 산 다음에 자녀에게 먼저 줬는데 그게 100만 원이 당첨된 사례는 있었어요. 아주 최근에. 그러면 연금 복권은 이거는 받아서 본인이 쓴 것보다는 자녀에게 그냥 이거는 네가 당첨됐다고 해라. 네. 이럴 수도 있는 거네요. 뭐 사실관계는 모르겠지만 와. 당첨이 딸이 한 장이 됐는데 그거는 100만 원은 이제 아버지가 줬다. 당첨되기 전에. 그런 방식으로. 네. 자, 그리고 또 하나. 요즘에 그 리셀 시장이 굉장히 커집니다. 네. 중고로 뭔가를 되파는 시장인데, 여기에서 뭔가를 되팔 때도 이게 소득으로 잡힐까요? 신고를 해야 될까요? 기본적으로 개인 간의 중고 거래, 리셀 거래 같은 경우는 과세하지 않아요. 이건 네. 이제 사업자가 아니기 때문에 과세도 안 되고 신고도 안 해도 되는데, 그래가지고 이걸 악용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개인 간 중고 거래를 가장을 해가지고 이제 세금 탈루하는 이제 전문 판매업자가 등장을 하고 네. 증가를 했어요. 그래서 이제 되파는 게 업인 사람은 이제 계속적 반복적으로 했다고 해서 사업자로 보고 사업소득으로 세금 신고를 하고 납부를 해야 돼요. 근데 이제 이렇게 악용하는 사람이 있어서 이제는 당근마켓이나 뭐 중고나라 이런 식의 중고거래 플랫폼 운영 사업자가 네. 그 자체적으로 뭐 이용자가 사고 판 내역을 국세청에 보고를 하고 이렇게 보고하는 걸로 법이 바뀌어가고 있습니다. 이거를 또 그 일부러 스마트폰이나 태블릿 같은 거 잘 팔리는 제품들 있잖아요. 네. 이거를 먼저 카드로 서 본인들의 현금을 융통하기 위해서 전문적으로 중고거래 하는 분들도 또 있더라고요. 네. 또 이분들에게도 세금이 더 주어질 수 있다라는 사실도. 오늘 누리세무그룹의 김철훈 세무사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라디오 정보센터 뉴스 들어보시죠.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달 전국 미분양 주택 수는 6만 6,388호로 한 달 전보다 3.6% 줄어든 것으로 집계됐습니다.